말씀은 주거용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전체 물건 중에 절반 이상이 주거용 물건, 아파트, 빌라, 뭐 주택, 뭐 다세대, 뭐 근린주택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물건부터 우리가 섭렵을 하자. 그것만 해도 돈 버는데 지장이 없다. 그쵸?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은 주거용은 사람이 사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 대항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대항력 많이 들어봤어. 뭔지 알아. 그런데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 그냥 대항력 없대. 대항력 있대. 왜 있고 왜 없는지, 왜 대항력이 성립하는지, 왜 대항력이 성립하지 않는지, 나아가서 대항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가짜 임차인인 건지, 그런 것까지 판별하려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자, 대항력은 주택임대차보호법 특별법이에요. 여기 제3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대차는 등기하지 않죠. 내가 어느 집에 전세로 들어갔는데 등기를 하는 경우는 없죠. 자,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 다음 날부터 자, 공시예요, 공시. 그 다음 날 00시 0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요 조건만 맞추면 돼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라는 게 생긴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주택의 인도가 뭐야? 주민등록이 뭐야? 전입신고를 한 때가 주민등록을 한 거예요. 자, 주택의 인도는 뭐예요? 요거는 이사다, 이사. 주택에 인도한다. 내가 그 집을 인도받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그 집에 이사를 해서 들어간다는 뜻이죠. 근데 이사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거기 이사하시고 나서 주민등록, 즉 전입신고를 해야만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왜 자꾸 전입신고해라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이 대항력이라는 거를 갖추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말 많죠. 융자 있는 집에 들어가지 마라. 융자 있는 집에 위험하다. 그 말은 이제 이 집에 대출이 있으면, 대출은 곧 근저당이라는 걸 말해요. 은행이 대출을 빌려주고 근저당을 설정을 하는데, 그 융자가 들어있는 집에 내가 주택을 인도받아서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마치더라도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는데, 문제는 그것은 순위가 밀리는 거죠. 후순위 대항력이 되는 거죠.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나보다 앞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대출 은행이 있기 때문에, 근저당이 있기 때문에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등기부상에 그런 어떤 권리가 없는 그런 물건에 내가 이사를 하고 주민등록을 해야만 대항력을 갖출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이거는 경매를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상식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만약 이 물건이 경매에 붙였을 때 내가 순위가 밀려서 내 보증금을 온전하게 찾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리고 임차주택의 양수인 이 주택을 사고 팔 때 매수인, 산 사람은 그 임대인, 기존의 그 매도인의 임대인 자격,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을 본다. 따라서 기존에 있던 임차인이 있다. 전세를 끼고 산다 이런 말 있죠? 그럼 전세 계약에 대한 그런 어떤 권리를 그대로 제가 떠안고 사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주인이 됐다고 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임차인을 야 이제 너 나가,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건 상식적인 거죠. 경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경매를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대항력이 있어. 기존에 임차인이 있단 말이에요. 대항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그걸 떠안는 거예요. 그 대항력을 떠안는 거예요. 떠안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임차인의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보증금을 내가 물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되게 위험하겠죠? 위험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임차인이 아예 없거나 대항력이 없는 그런 물건에 입찰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없겠죠.
떠안을 게 없으니까. 그쵸? 대항력은 이런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법에 명시되어 있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 등록을 마친 때에 그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게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한테까지도. 그래서 제3자는 누구예요? 낙찰자가 되겠죠. 낙찰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죠? 뭐 경매라고 해서 다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대항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한번 봐보세요. 2022년 1월 10일 날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2022년 3월 15일에 이사를 했어요. 드디어 이사를 했다. 근데 이사 날 제가 바빠가지고 제가 이제 회사를 가야 되니까 그날 전입신고를 못하고 일주일 뒤에 전입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으면은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언젠가요? 나는 대항력을 언제 갖추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3월에 봄학기에 아이들 때문에 이사를 하기로 했는데 미리 1월 달에 부동산에 가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 3월에 이사를 해가지고 전입신고를 했다. 그럼 나는 대항력을 언제 갖추는 것이냐? 전제조건 있죠? 융자 없는 집, 요런 집에 들어가겠죠? 언제 나는 대항력을 갖추느냐? 헷갈릴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헷갈렸어요. 이게 뭐, 아니 그것도 몰라? 아니라니까요. 모르는 분은 많다니까요. 이거 헷갈린다고요. 이거 한순간 헷갈리면은 그냥 몇 천만 원, 몇 억이 날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가장 중요하다. 예,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자, 3월 23일 해버리면 몇 시라는 건지 모르잖아. 몇 시인지. 자, 주택의 인도, 여기 주택의 인도죠?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주민등록이잖아요. 주택의 인도와 요거는 엔드를 나타내는 거예요. 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 다음날 0시.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이 중에 하나만 하면 안 되고요. 이걸 둘 다 만족했던 시점, 늦은 시점에 다음날 0시니까 대항력은 어떻게 돼요? 2022년 3월 23일 00시. 요게 되겠죠.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 자, 근저당이 들어왔네. 대출을 받은 거야, 집주인이. 언제 받았어요? 2022년 3월 22일에 받았다. 대출 1억 받았어. 그럼 시점이 앞으로 당겨지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입신고한 날 하필이면 집주인이 은행에 대출 받았어. 같은 날 했으니까 내가 먼저 아냐? 내가 이사 먼저 했잖아. 야, 내가 먼저 이사했어. 은행 너 늦었어. 이제 나한테 안 돼. 그럼 은행이 그러겠죠. 너 전입신고 언제 했는데? 나 3월 22일에 했는데? 야만 내가 너보다 빨라. 네. 왜? 대항력은 다음날 0시에 생기니까. 그럼 얘가 먼저 배당받는 거예요. 그쵸? 그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그렇죠? 그래서 요게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물건 검색하시다 보면 요런 케이스가 있어요. 전입신고 날짜하고 근저당 설정 일자가 똑같아. 그러면 얘가 늦는 거예요. 임차인이. 실제로 있어요. 아마 몰랐을 거예요. 당일날 내가 전입 신고한 날 대출이 들어왔는지 몰랐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게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자, 대항력이라는 게 뭔지 알았어요. 이제 정확하게. 그러면은 대항력이라는 걸 이제 알았어.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말소 기준 권리가 뭐냐? 등기부상에 이러한 권리들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중에 가장 빠른 거, 이들 중에 가장 빠른 날짜에 설정된 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고요. 요렇게만 요런 아이들만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한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연습할 건데 요런 친구들 말소 기준 권리를 찾고 그 말소 기준 권리보다 대항력이 빠르냐, 대항력이 느리냐, 요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에는 근저당, 저당, 가압류, 압류, 담보가등기, 강제경매, 개시결정, 전세권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근저가압 정경담으로 외웠어요. 두 문자로 이렇게 외웠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외우면 잘 안 까먹을 거예요. 근저가압 정경담으로 외웠다. 자, 근저당, 저당, 가압류, 압류, 전세권, 강제경매, 개시결정, 경자, 담보가등기. 근데 사실상 제가 이제 그 경험을 해보면 근저당, 저당, 가압류, 압류가 거의 90% 이상이다. 거의 90% 이상이 요런 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나머지들은 거의 별로 없다. 요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잘 모르겠으면. 근저당, 저당, 가압류, 압류. 얘네가 말소 기준 권리다. 얘네보다 대항력이 빠르냐? 느리냐? 요거를 체크하는 게 핵심이다. 자, 근저가압 정경담 외우시면 되겠죠? 자, 연습을 해볼게요. 그러면 연습해볼게요. 말소 기준 권리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보니까 권리상에 이게 권리 종류들이 이렇게 쫙 나와야 되어 있어요. 날짜별로 되어 있죠? 이 중에 어떤 게 말소 기준 권리인가? 몇 월 며칠자 어떤 권리가 여기에서 말소 기준 권리인지를 찾아보세요.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야만 돼요. 안 그러면은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권리 종류에 있는 권리들 중에 말소 기준 권리가 무엇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근저가압 정경담. 이 중에 근저가압 정경담을 찾는 거예요. 걔네들 중에 가장 빠른 친구를 찾는 거예요. 걔가 말소 기준 권리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 중에 뭐가 될까? 소유권인가? 주택 임차권인가? 근저당이 이렇게 여러 개지? 강제경매? 강제경매 아까 있던데. 압류? 압류도 아까 있었는데. 이게 막 권리가 엄청나게 한 페이지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어떤 물건은. 얼마나 빚을 졌는지. 근데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가장 빠른 말소 기준 권리. 그 이하 권리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말소 기준 권리를 포함해서 그 이하에 있는 권리들은 다 소멸된다. 다 낙찰자하고 관련이 없다. 어떤 분들은 이거 하나하나 어디서 빚졌네, 얼마 빚졌네 이런 거 찾고 있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말소 기준 권리를 찾고 그 이하의 모든 권리들은 소멸된다. 자, 소유권, 근저가압 정경담에 해당 안 되죠?
주택 임차권, 이거 무슨 권리 같은데 임차권, 뭐지, 근저가 변경당 해당 안 되잖아요. 소유권 이전은 뭐 매매한 거니까 당연히 상관이 없겠죠. 근저당 가장 먼저 빠른 근저당, 요거 아니야? 자 보면은 여기 소멸 기준이라 나와 있죠. 얘가 2019년 4월 11일자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거예요. 보시면 소멸 기준 해가지고 그 이하의 모든 권리들은 어떻게 돼요? 소멸 다 지워지는 거죠. 얘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말소 기준 권리를 찾는다. 찾아서 이 날짜하고 아까 대항력 날짜 있죠? 대항력 날짜. 걔가 대항력이 빠르면 대항력이 이제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고, 이게 느리면 대항력이 더 느리면 사실상 낙찰자가 인수할 게 없는 거예요. 관련이 없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 찾고 임차인의 대항력 일자를 확인해라. 그거면 거의 끝나는 겁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여기서 또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보세요. 소유권 이전, 가처분, 주택 임차권, 가처분, 가압류, 강제경매. 표시가 되어 있나? 자, 이 물건도 가압류, 가처분, 강제경매. 여기 보시면 강제경매도 해당이 되죠? 근저가압 변경당. 가처분 해당되나요? 가처분? 요거? 가처분 있었나? 근저가압, 가처분? 요런 연습이 빨리빨리 되면 물건을 보자마자 바로 찾고 바로 끝낼 수가 있어요. 말소 기준 권리 찾고 대항력 찾고 끝. 그러면 1초 물건이 되는 1초. 3초 물건이 되는 거야. 3초. 그쵸? 요런 훈련이 빨리빨리 돼야 돼요. 딱 보고 딱 찾고 딱딱딱 끝. 3초. 그러면 물건 보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막 하나하나 이게 뭐 처음에는 그렇죠. 근데 이것들이 숙달이 되면 딱 보고 딱딱 아니구나 끝. 그러면 바로 뭐가 들어가요? 이제 입지 분석, 시세 분석으로 들어가는 거죠. 더 이상 권리 분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정답은 가압류. 5번에 있는 가압류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임차인 현황이 있어요. 근데 가압류의 날짜가 어때요? 2007년도 8월 22일이죠. 자, 조땡땡님의 전입일자, 그리고 뭐예요? 주택의 인도일자. 인도일자는 이사 날짜니까 여기 나오진 않죠. 자, 인도와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이었잖아요. 그럼 전입일자가 여기 나오죠. 전입일자가 말소기준 등기보다 빠르면 어떻게 돼요? 빠르면 대항력이 있음. 왜? 2002년 11월 22일에 전입을 하셨기 때문에 2007년보다 빠르니까 대항력이 있죠. 그죠? 이분은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이 있다는 말은 이분을 곧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불러요. 선순위, 앞선 순위의 임차인이다. 곧 대항력이 있다. 따라서 어떻게 돼요? 이분의 보증금을 배당으로 받아가지 못한다라면 낙찰자가 인수한다. 낙찰자가 떠안는다. 라는 말이에요.